지분 물건 하나 잘못 낙찰받아 놓으시잖아요. 평생 한 번 재산권 행사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공중에 붕 떠 있으세요. 수익이라고는 10원도 안 나옵니다. 재산세만 내고. 우박사 TV.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이제 신중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권리상에서도 선순위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선순위 권리의 얘기를 했던 거고, 임차인이 있다. 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다? 새들을 살고 있는 임차인이 또 새들을 살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이 그냥 경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그러니까 낙찰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해당 부동산에서 강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 전세보증금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명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 대항력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그렇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놈은 경매를 잘하는 분들이 하나의 투자 지렛대로 삼는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물건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종잣돈 모자라는 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물건 더하기 깡통 물건을 잘만 조합해내면 상당히 큰 물건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세요. 약간 책임 못 질 소리 하나만 해볼까요? 감정가 10억짜리 물건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여기서 임차인이 많은 물건이라는 말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10억짜리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3억이 있다, 5억이 있다, 7억이 있다, 이럴 때 3억이 있으면 낙찰받고 3억을 물어줘야 되고, 5억 원 있는 케이스라면 5억 원을 물어줘야 되고, 추가로 7억 원 있는 물건이라면 7억 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어떤 물건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경매하기 가장 좋은 물건이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건일까요? 하면 3억 원짜리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7억 원짜리가 경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세계 중에서 선호하는 경매 물건이다. 그게 지금 거기 보면 이제 선순위 있는 물건은 이제 신중히 입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어주는 세입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신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물어주는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때 이 얘기예요. 선순위 임차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선순위 임차인하고 선순위 전입자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선순위 전입자가 배당력으로 안 하고 있는 건 이걸 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가 말하는 건 선순위 임차인 플러스 알파가 정확하게 확실히 딱 떨어져 있는 물건은 응찰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봐라. 경매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 특수 물건, 뭐 도로라든지 지분이라는 것에 너무 열광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요즘은 풍조가 좀 이상해서 이런 특수한 물건에 목을 매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매 물건은요, 절대 목숨 걸고 하시면 경매 안 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분 물건 하나 잘못 낙찰 받아 놓으시잖아요. 평생 한 번 재산권 행사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공중에 붕 떠 있으세요. 수익이라고는 10원도 안 나옵니다. 재산세만 내고. 예를 들어서 3억에 낙찰 받았는데, 험하게 얘기해 볼까요? 3천만 원에도 매각이 안 돼요. 지분 물건마다 너무나 다른 케이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드러났을 때마다 딱딱 거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의 실력으로는 지분 들어가시잖아요. 인생이 지분이 될 것 같아요. 평생 그거 처분 못합니다. 자, 그럼 지분 매각해서 나쁜 짓 하네 한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그거는 기획부동산한테 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고발이라도 하실 거 아닌가 봐요. 내 의지대로 지분 낙찰 받았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물건에 잔금을 내고 바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도라는 게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 잔금 납부하고 할 때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바로 그 결정문 나오면 기존의 점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죠. 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실제 경매판에서 그게 그렇게 되냐? 경매는 법대로 한다고 말씀을 저도 분명히 드렸어요. 명도요, 절대 법대로 안 됩니다. 물론
10건 중에 7, 8건은 법대로 돼. 근데 안 되는 그 한두 건이 내 경우라면 어떠시겠어요? 지옥이라니까요. 실제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알파가 결정된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물건이 경매하기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선순위 물건이 좋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도 부담이 작아집니다 하세요. 아까 3억, 5억, 7억 케이스에서 인수가 가장 많은 7억이 가장 경매하기 좋은 물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7억 원을 인수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그 물건에서는 7억 원어치 뭐는 없다, 명도는 없다, 강제집행은 없다잖아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 경험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꼭 이해가 되신 날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주택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그렇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 부동산이 뭐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심지어 시골에 있는 임야 전답 그 농업용 부동산이든 모든 부동산은 실태 파악이 되기 전에는 절대 응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 정보지에도 잘 나와 있고 법원 감정평가서에도 보면 잘 나와 있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발품 팔아야 되냐? 파셔야 되세요. 매매는 잘못되면 중개업자한테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매는 잘못되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으세요. 100% 누구 책임이다? 지 책임이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임장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고 발품 열심히 파는 거세요.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렇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